위자료 청구액 30억, 노소영의 진짜 의도는? 노소영이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는 30억 원. 그 거대한 액수는 단순히 물질적 보상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이 금액을 청구했다는 시각은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왜 노소영은 상간녀에게 30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했을까? 그녀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노소영이 상간녀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그녀의 개인적 분노와 상처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위자료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 그녀의 소송은 상간녀와 최대원의 부정한 관계가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이끈 결정적 요인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일종의 사회적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노소영이 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단지 금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법적 정의다. 30억이라는 청구액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의 의지일 수 있다. 30억 원이라는 금액은 위자료 소송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규모다. 한국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 청구가 일반적이지만 노소영이 청구한 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그동안의 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30억이라는 거액을 요구했을까? 이 금액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상간녀와의 부정관계로 인해 그녀의 인생에 발생한 거대한 상처와 파괴적인 영향을 법적, 사회적으로 드러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녀가 30억을 청구한 이유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강렬한 메시지인 것이다. 30억 원은 그녀의 결혼 생활이 산산이 조각나고 인생이 망가졌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금액이다. 노소영은 이 금액을 통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결과가 단순한 부정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겪은 감정적, 정신적 고통과 이로 인한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상징하고자 한다. 30억이라는 청구 액수는 단순히 금액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녀의 요구는 파탄된 혼인과 그로 인해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 신뢰, 행복에 대한 모든 것을 숫자로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30억 원 청구는 상간녀에게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으려는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노소영은 이 청구를 통해 상간녀와 최대원의 관계가 얼마나 파괴적이었고 그 행위가 자신에게 끼친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서 노소영의 의도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라는 사실을 법적 기록으로 남기고 사회적 심판을 요구하는 데 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혼인관계의 파괴가 단순한 사적인 일이 아니며 이를 공적 심판의 장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겪은 파탄의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는 일종의 선언이다. 노소영은 상간녀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해 자신이 입은 상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상간녀와의 관계가 자신의 인생과 혼인 생활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소영의 30억 원 청구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로 확장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에서 신의와 정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대가가 뒤따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일종의 사회적 경고인 셈이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혼인관계의 신성함을 법적, 사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대중에게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의 신성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소영의 요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상처와 분노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녀는 이를 통해 혼인관계의 도덕적 기준을 공고히 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소송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는 그녀가 상간녀에게 보내는 경고이며 동시에 혼인 파탄의 대가를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결국 노소영의 30억 원 청구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그녀는 상간녀와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자신이 받은 고통과 상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그녀가 법정에서 혼인 파탄의 진짜 원인을 밝혀내고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심판을 요구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며 동시에 혼인관계의 신성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녀의 강력한 메시지다. 30억이라는 금액은 법적 정의와 혼인관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노소영의 상징적 전략적 선택으로 보이며 이 소송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에 따라 그녀가 겪어온 혼인 생활의 모든 상처와 고통이 어떤 식으로든 치유되기를 바라는 노소영의 심리적 결단의 결과인 것이다. 노소영이 30억 원을 청구한 것은 상간녀가 최대원과의 혼인 생활을 파괴하고 그녀에게 남긴 상처가 결코 일반적 수준이 아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 금액을 통해 자신의 혼인 생활이 이 관계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를 법정에서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대가를 상징적으로 제시하며 상간녀가 자신에게 가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대중 앞에 드러내려는 노소영의 의도로 읽힐 수 있다. 노소영이 상간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이유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일 가능성도 크다.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입증될 경우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다. 노소영은 이 상간녀 소송을 통해 최대원과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임을 강조하려는 것일 수 있다. 이 전략은 단지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최대원에게 묻고자 하는 일종의 법적,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노소영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혼인관계의 신의를 깨트린 측이 최대원이며 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상간녀와의 관계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노소영은 이혼 소송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이 소송을 통해 최대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법적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다. 노소영이 청구한 30억 원의 위자료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상간녀에게 보내는 상징적 메시지로도 읽힌다. 이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서 그 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그 관계의 결과로 자신이 입은 피해와 그로 인한 고통의 크기를 대중에게 알리는 행동일 수 있다. 노소영의 이러한 결정은 상간녀에게 당신의 행동이 혼인 파탄에 미친 결과에 대해 법적 대가를 지불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위자료 액수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상징적 의미이며 이 소송에 숨겨진 목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소영의 이 소송은 법정을 넘어 대중에게 던지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그녀의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의 신성함을 사회에 환기시키고 부정행위가 주는 파괴적 결과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를 통해 노소영은 혼인관계에서 상간녀가 끼친 악영향이 단순한 개인적 상처가 아님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대중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다. 노소영은 이 소송을 통해 최대원과 상간녀의 관계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며 동시에 대중에게 혼인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고자 한다. 이는 노소영의 개인적인 소송이 아닌 혼인관계와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대사회적 소송으로도 해석된다. 결국 노소영이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진정한 이유는 금전적 보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이 소송을 통해 혼인 파탄의 진짜 원인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 정의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중과 법정을 통해 최대원과 상간녀의 관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상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노소영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단순히 법적 다툼을 넘어 상처받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며 이를 통해
혼인관계의 신성함과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녀의 복합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대한 폭로가 대중 앞에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법적, 도덕적 논쟁의 장으로 확장되었으며 그 여파로 언론과 대중의 반응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언론은 최태원과 노소영의 혼인 파탄과 상간녀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이들의 관계가 한국 사회의 도덕적 잣대와 맞물려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위자료 청구 금액이 사건의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상류층의 파탄으로 묘사하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기사와 헤드라인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태원과 노소영이 한국 재계의 상징적 인물들인 만큼 그들의 혼인 파탄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쟁점이 사회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 예상됩니다. 대중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혼인의 신성함을 어긴 부정행위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으며 노소영이 상간녀를 상대로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며 개인의 문제를 공론화하여 법적 심판의 장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대중은 혼인 파탄의 대가로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를 둘러싼 금액과 법적 공방의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둘러싼 법적 타당성과 시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측은 상간녀에 대한 소송 청구 시효가 이미 지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소영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소송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과연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이끌어낼지, 불법 행위의 시효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논쟁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한 소송들에 미칠 법적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최태원과 노소영의 소송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와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누가 혼인 파탄의 진정한 책임자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노소영의 입장을 이해하며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일부는 최태원이 이미 혼인 관계를 끝내기로 한 시점에서 상간녀 소송이 과연 필요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가 혼인과 부정행위에 대해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는지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의 파탄과 관련된 사건들이 공론화될 때마다 대중은 혼인과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대중에게 혼인관계의 가치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법원 판단이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최태원과 노소영의 상간녀 소송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법적,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 결말이 한국 사회에서 혼인과 부정행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